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선입니다. 이제 자습서와 문제집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전부 다 하면 첫 번째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교과서. 이제 출판사마다 달라요. 이렇게 출판사마다. 그러면 영어면 영어 신사고면 민도 있고 우도 있고 영어 신사고 출판사도 또 이 작가에 따라 또 달라요. 신사고에 민도 있고 우도 있고 이렇게. 교과서 있고 교과서는 뭐라고요? 공부의 시작과 마무리입니다. 뭐라고요? 시작과 마무리. 시작할 때 이걸로 하는 거고 마무리할 때 총정리할 때 이걸 읽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제 교과서를 출판사에 맞게 이 출판사에 신사고에서 나오는 자습서가 있어요.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이 자습서는 교과서 내용이 다 있어서 교과서가 잃어버린 경우에 자습서 사가지고 공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습서에는 이 참고 자료가 잘 써 있어요. 참고 자료. 추가되는 내용. 참고, 추가 내용.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요? 내신용이거든요. 내신 상위권용이에요. 내신 상위권이면 이걸 다 확인 한 번씩 해봐요. 이 참고 자습서를 잘 공부했느냐를 보는 거는 이 출판사마다 또 나오는 평가 문제집이 있어요. 이것도 내신용이에요. 평가 문제집. 이 평가 문제집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평가 문제집까지 되어 있는데 자, 이 평가 문제집까지 딱 됐으면 요거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것도 내신용인데 방학 때 다 하는 거예요. 교과서 평가 문제집 요거는 방학 때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만 하면 끝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신 잘 맞으려면 자습서 본다는 거죠. 평가 문제집 다 푼다는 거죠. 그 출판사 거니까 내용. 그런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요. 기출문제. 기출비라는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그젠포유라는 게 있어요. 영어는 이그젠포유를 가든지 아니면 황인영 영어 카페를 가든지 이렇게 하고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자 그러면 이게 1단계죠? 여기 2단계죠? 3단계 평가 문제집 4단계 기출 문제예요. 중학생들은 이 열공이라든지 또 만점이라든지 이렇게 총정리 문제집이 있어요. 과목별로 전부 다 총정리 문제집이 다 있는데 이 총정리 문제집을 풀게 되면 도시에서는 75점, 80점을 맞고 시골에서는 90점이 나옵니다. 이 총정리를 보통 한 세트 한 권 만점 풀고 열공 풀고 또 올백 풀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풀면 3세트 정도 푸는데 걸리는 시간은 10일 2주 안에 다 풀어야 돼요. 2주. 자, 기출문제는 다 자기마다 작품별로, 단원별로, 소단원별로 푸는 거예요. 작품별로 풀고, 소단원별로 풀고. 이해된다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번이고, 4번이고, 이건 5번이죠? 그럼 6번은 뭐가 있느냐? 참고서가 있어요. 참고서는 그럼 뭐냐? 여러 출판사의 내용이 모아 있는 게 있어요. 여러 출판사의 내용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기본 실력을 쌓아주려고 있어요. 여러 출판사의 것이 모여지는 출판사가 있는데 이 참고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겠죠. 자, 수학이라면 정석, 바이블, 그죠? 정석이나 바이블이나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 보는 거? 개념원리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항상 자주 보는 거 10번 이상 봐야 되는 걸 기본서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본서. 기본이 되는 서. 그러니까 기본서하고 교과서는 다르죠. 이렇게 기본서라고 해요. 이 참고서를 보면 참고서 수준에 따라서 이 기본서 설명이 있으면서 이론 설명을 겸하면서 예제 문제가 있고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등급별 문제지가 있어요. 뭐라고요? 등급별 문제집.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등급별 문제집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이렇게 밑에 단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쭈루룩 이렇게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위권 내용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만큼 겹쳐서 이만큼 겹쳐서 이렇게 돼서 순차적으로 이걸 다 풀어가면 반복이 되면서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5건이죠. 그러면 참고서 하나가 6건이죠. 기본서가 7건이죠. 그러면 이게 몇 건 정도 될까요? 자, 1등급으로 서울대 수준으로 가려면 등급별 문제집 6건에서 10건 사이를 풀어요. 이해됐나요? 이렇게 단계별로 쭈르륵 늘어져 있어서 자, 이거는 방학 동안에 해야 되고 이게 2주 동안 총정리가 나오는데 이 총정리가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먼저 풀다가 이거는 뭐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학습 누적 기록부에 뭐 배웠다 써놓으면 바로바로 풀다가 총정리가 나오면 일단 정리를 1차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참고서나 기본서 이런 거는 수학이나 영어에선 필요하거든요. 끝까지 하는 거. 그런데 그 다음에는 등급별 문제로 다른 여러 가지 문제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등급을 보면 자, 교과서만 딱 읽는다. 그러면 40점. 자, 자습서를 다 봤다. 그럼 도시 기준으로 할게요. 60점. 평가 문제집 풀었다. 그럼 70점. 총정리 풀었다. 그럼 80점. 기출문제 다 풀었다. 그럼 90점. 등급별 문제집 풀었다. 한두 권은 중학생이면 그러면 100점. 이렇게 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근데 고등학생은 자, 교과서 다 풀었다. 20점. 자습서 다 풀었다. 자습서 있는 경우도 있는데 국어하고 영어는 꼭 사라 그래요. 국어하고 영어. 수학은 기본서로 하니까. 평가 문제집 풀었다. 그러면 50점. 자, 총정리가 없네요. 고등학교 거는 너무 많아서. 총정리 대신에 뭐 있어요?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하고 평가원,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는 수능 날 본 것만 모은 거고, 평가원은 3월, 6월, 9월 달에 전국으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모아놓은 게 평가원 모의고사예요. 이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 기출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학교 기출 문제. 그러면 학교 기출 풀었다. 그러면 60점. 자, 수능하고 평가원 모의고사 다 풀었다. 70점. 자, 기본서 달달달달 10번 정도 봤다. 그럼 80점. 등급별 문제집 풀었다. 그럼 80점에서 100점 사이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해야 될 게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해요? 방학 때 하고. 이거는 뭐라고요? 3월 달에 하고. 이건 언제 하고요? 4월 달에 하고. 그래서 시험 대비를 딱 해갖고 등급별 문제나 문제를 더 풀려서 오답 정리까지 해서 5월 초에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요 기본서나 등급별 문제들을 다 짧은 기말고사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예비중 여학생이에요. 문제집 사러 갔는데 O2는 문제집이고 이건 자습서. 그럼 자습서도 봐야 되고 문제집, 평가 문제집도 풀어야 되는데 이 O2면 출판사가 되겠지만 참고서일 가능성이 높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참고서. 그죠? 근데 문제집 위주로 있는 건 문제를 풀더라도 기본 실력을 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습서가 있어야죠. 자습서로 구석적이에 있는 것까지 완벽하게 했을 때 내신은 커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습서는 교과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추가 설명이 많죠. 근데 이걸 문제로 변형시키기가 쉽죠. 왜? 문제집에 있는 거 똑같이 나면 문제 제기하니까. 베꼈다고 그러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신 잘 보려면 필요하죠. 자, 자습서 없이 문제집만 풀면 되죠. 근데 이 자습서에 있는 내용들을 따로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교과서를 읽으면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90%, 한 60%를 안 읽어도 돼요. 그래서 교과서를 먼저 보고, 항상. 교과서를 먼저 다 보고, 그 다음에 모르는 용어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럼 교과서는 뭘 찾는 거예요?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구절. 자습서는 못 찾는 거예요. 참고 자료가 모르는 거. 뭐 있나? 평가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어느 파트에 나오는지. 기출 문제는 뭐라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변형시키는지. 그 다음에 등급별 문제집은 기본서는 뭐라고요? 기본서는 내가 계속 영어, 수학, 국어에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 이거는 내신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수능과 실력을 위해서. 이건 내신과 점수를 위해서. 수능과 실력까지 수능과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수능하고 실력을 쌓는데 이 실력이 수준마다 다 다르지. 그래서 이렇게 문제집이 이렇게 겹쳐서 수준마다 점점 깊어지는 걸 푸는데, 이걸 푼다고 이 문제 모르는 거 아니고 이거 모른다고 하는데, 결국은 여기 문제집하고 이 한 세 단계 달라진 이 문제집은 완전히 수준이 달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해설을 봤는데 해설을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 80%가. 그러면 그거 풀어도 돼. 근데 해설을 봤는데도 몰라. 왜 모르는 줄 알아? 상위권은 간단한 해설은 안 써주고 팍팍팍팍 넘어가. 왜?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 해설 쓰면 해설이 더 두꺼워. 문제보다 몇 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상위권과 하위권 문제의 차이는 뭐냐면, 하위권은 개념이 한두 개만 연결된 문제인데 상위권 문제집은 개념이 4-5개씩 붙어있어. 문제를 풀려면. 그래서 해설이 길어. 그렇기 때문에 해설을 줄여 쓰고 해설을 압축해서 썼기 때문에 해설이 이해 안 되는 게 많다고.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문제집 당연히 사서 푸는 거죠. 초등학교는 책만 읽어도 올백 나오는 애도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어쨌든 예비중이라 걱정되시잖아. 그러면 예비중은 어디까지 해야 돼? 교과서 읽고, 자습서 읽고, 평가문제집 풀고, 그죠? 총정리 사서 풀고, 한 2개나 3개 정도.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 찾아가지고 계속 찾아서 반복하면서 오답 정리하고. 그러면서 영수의, 영어하고 수학의 기본 책을 어떤 걸로 할까? 국영수의 기본 책을 한번 찾아보고. 이해됐어요? 자, 중간 기말이 없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가서 시험 안 보네요. 중학교 가면 시험은 보잖아요. 초는 없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는 없는데, 시험 대비 문제 중에서 전과목 한 권에 들어오는 걸 총정리라고 그랬죠. 만점, 열공. 그러면 이런 총정리도 뭐 중심으로 사는 줄 아세요? 해설이 잘 된 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해설을 안 쓴 거는 짜집기 한 거야. 그냥 마구잡이로. 그러니까 책을 살 때는 뭘로 산다고요? 해설이 좋은 거. 시험 기간 동안 한 권 다 사서, 시험 기간 전에 풀어야 돼. 자, 이건 진짜 안 맞는 질문이지만 중학교 가서 준비물이 무엇이 있나요? 마음의 준비가 제일 중요해. 내가 중학생이 됐다 라는 마음. 너도 인정하지? 중1 끝날 때까지 초딩 같은 애들 많지? 그럼 진짜 공부 안 하지? 맨날 투덜만거리고, 그지? 실내하든 뭐든 사면 되지? 아무 상관없지, 그지? 교복이든. 진짜 중요한 건 중학생이 되겠다는, 나는 중학생이다. 중학생 생활과정을 가져야겠다. 중학생 생활 템포를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로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라면, 자, 국어나 이런 거 보면 예비 신입생 교재가 고등학교나 중학교생들 보면 신입생 교재에서 국어 이론 모아놓고 영어 이론 문법 모아놓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신입생 교재들도 괜찮아요. 서점 가서 있으면 골라놔서. 고등학교 것도 상관없어요. 기본 이론 되는 거. 단어장 있어야 돼, 단어장. 단어장은 문장이 잘 설명되어 있는 거. 그래서 계속 읽어, 반복해서. 하루에 50장씩 읽어. 계속 1년 내내 읽으면 그거 빵꾸 나거든? 그럼 외우죠. 외우려고 안 하고 읽을 단어장. 신입생, 국어, 영어, 교재. 간단하게 핵심 정리되어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영어 기본적인 문법책. 영어 문법책. 영단어장, 영어 문법책, 신입생 국어, 영어,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공식집 같은 거. 수학 사전 같은 거 하나. 중학 수학 사전, 뭐 이런 거, 수학 사전 같은 거 하나 있어도 괜찮아요. 계속 찾아보게.
이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책 종류 많죠? 한번 들었어야 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